안녕하세요. 네. 네. 매미손. 네, 안녕하세요. 네, 외곽 이코노미의 미리 보기 뻣뻣한데? 안녕하세요. 자세 매미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석희 부장님 자세로. 네, 오늘은 외곽 이코노미. 그렇죠. 네. 외곽 이코노미의 금리 상승기 재테크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예. 금리 상승기에 재테크를 합니까? 금리 상승기에 재테크를 해야죠.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만큼 은행 금리는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은행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단 은행 예금을 이전에 안 했던 시대보다는 조금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거는 있지만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대출은 약간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에서는 좀 부담이 되겠다. 은행 금리 인상도 네. 있지만 어쨌든 금리 상승이 네.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부동산이고 뭐 금융시장이고 어쨌든 달라지는 환경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동 이제 무슨 관객처럼 이렇게 뭐 주간지를 보시고 계세요. 뭐 재밌는 거 나왔습니까? 제면 쓰기만 하고 읽는 거는 네, 남의 거 잘 안 읽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읽는데. 자, 그러면 그 본격적으로 금리 상승기의 생존 재테크는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좀 이야기해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저희가 짚고 넘어갈 거는 오늘이죠.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에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오늘도 11월 달에도 일단 10월 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매달 이제 그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인하할지 동결할지를 판단을 하는데 한국은행은 동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그 연속으로 그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기준금리를. 앞으로도 올리겠다고 시사를 했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크게 말해야겠다. 네, 이런 상황에서 그 가장 빨리 반응하는 것은 어디냐면 시장금리입니다. 시장금리.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 대출을 받으러 가잖아요. 대출 받으러 가면 이 코픽스 지수와 연동해서 지금 받을 수 있는 그 대출 금리가 고객님 몇 %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코픽스 지수 금리라든지 아니면 뭐 장기채, 단기채 이런 시장 금리들이 요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기준금리는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금리, 특히 이제 우리가 대출 금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 먼저 올리고 있고요. 또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최대 4%대까지 있는 예금 금리가 상품이 나왔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이미. 그러면 이 이야기는 제2금융권에서는 더 빨리 고객들이 금리가 상승했을 때의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금 파격적이지만 그런 예금 상품까지 내놓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기준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더라. 웬만한 오피스텔 수익률보다 나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럼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지금 좀 이상하다, 만만치 않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 들었을 때 맨날 보면 뉴욕 증시는 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그 미국에서 올린다는 이야기는 워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지금 그 실업률도 이제 뭐 거의 최적화돼 있고 제로 실업률이나 마찬가지라고 어떻게 보면 좀 자신감 아니겠어요? 네, 역대의 그 지금 해서 뭐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뭐 뉴욕 증시라든지 이런 걸만 봐서는 FRB 그러니까 그 연방준비제도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기준금리를 조금 올려가지고 이 경기를 조금 진정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정작 이제 열받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님. 지금 페드가 미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벌써 더 이때 땡겨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주식이 굉장히 좋고 이런데 왜 지금 금리를 자꾸 올리고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아예 대놓고 이거는 이런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우리 한국은행 총재가 한테 왜 지금 저희 금리를 안 올리고 있냐, 아니면 금리를 올리고 있냐, 지금 올려야 된다, 뭐 아니면 금융통화위원회를 겨냥해서 너희 정신 차려 미쳤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우리 대통령 품격이 있어서 그렇게는 안 한 것 같지만 미국은 이미 치고받고
뭐 미쳤다라는 표현을 진짜 원색적으로 쓸 정도로 맞습니다. 거기에선 지금 좀 뭐 하여튼 정상적이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럴 대통령이 언급할 만큼 기준금리는 네, 심각한 사안이다. 그렇죠. 알고 보면 우리 경제와 굉장히 많이 밀접해 있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저희가 커버에서 다룬 거는 금리 상승기. 그래서 네. 근데 우리는 대세는 돈을, 어쨌든 오를 것이다라고 그렇죠. 보고 돈을 어떻게 음. 불리고 지키고 할 것인가에 대한 네. 문제잖아요. 오르는 게 반갑지는 궁금해요. 않지만 네. 반갑지만은 않지만 네. 올라야 한다면 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커버 팀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우리가 아무도 지금. 없습니다. 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일단 이 읽어보시죠. 커버를 찬찬히 읽어보는 중심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그러면 제목이 되게 좀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빚부터 줄이고 안전자산 위주 투자. 금리가 그렇죠. 오르니까 빚을 네네. 줄여야겠죠. 너무 여기 딱 당연한 소리 찍어보면 답 아닙니까? 나와요. 네. 여기 딱 보면 그 빚을 줄여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연 3%대까지 올라선 예적금 상품을 주목하라. 네. 뚜둥. 그래서 그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만 놓고 보면 신용 대출 금리가 평균 3.78%였는데 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최저 금리가 2.71%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시장 금리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장 금리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지금 1% 가까이 포인트 오른 거예요. 아니, 1억을 빌리려면 100만 원을 더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와, 그렇죠, 바로 진짜 똑똑하다. 음. 네. 그러면 네. 이건 거의 까는 것 같은데. 아니야. 표정만 보면 진짜 멍청하다라는 표정이었어요. 아니야. 1억이면 100만 원 오른 거 당연한 거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1%니까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일단 빚은 줄이고 그 안정적이면서 그래도 그 수익률이 높은 걸 찾아봐야 되는데 네. 예금 상품이 요즘에 좀 괜찮다는 게 많아요. OK 저축은행이 지금 4.6%까지. 그러니까 반카슈랑스로 가입을 하면 연 최대 금리가 4.6%랍니다. 진짜 높다. 네. 그 이런 거면 할만하지 않아요? 그렇지. 네. EMP 펀드 이런 것도 있는데 EMP가 이제 상장지수 펀드 자문 포트폴리오라는 약자인데 예. 그러니까 ETF라는 게 보통 이제 상장지수 펀드잖아요. 그래서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한데 어떤 지수를 수정하는 게 상장지수 펀드인데 네. 상장지수 펀드를 다시 자문하는 포트폴리오니까 ETF가 전체 자산의 50% 이상이 ETF에 투자하는 네. 그런 전략인데 이런 거는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잖아요. 왜냐하면 지수를 따라가는 거니까. 네.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그 상품들을 많이 제시를 해놨네요. 저희가 자. 이제 꼭지를 네네. 뭐 부동산, 네. 그다음에 증권, 네. 금융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가지고 재테크 자. 전략을 살펴봤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좀 있어 보이게 네. 그 일단 뉴욕에서는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지고 네, 있는지 뉴욕 현지 파원, 상황을 한번 네. 좀 연결해 뉴욕 보겠습니다. 특파원의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장용승 특파원이 하나 직접 읽어주세요. 저희 기고를 해주셨는데요. 네. 장용 특파원께서는 지금 한미 기준 금리가 역전됐다는 현상을 일단 먼저 짚어주셨어요. 그 그러게요. 그림을 보시면 이 오른쪽으로 보면 우리 한국의 기준 금리는 현재 지금 1.5%인데 지금 역전이 된 미국은 상태죠. 2.25%, 2%니까 상당한 그죠? 그 차이가 이제 벌어졌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다운 기자가 만약에 영국 사람,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제 달러를 들고 한국에 투자를 해 왔었어요. 그동안 내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투자를 했는데 네네네. 미국 금리가 다시 높아졌다. 네, 지금 그럼 굳이 한국에 돈을 묶어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인 그러면 자금이 대거 나갈 빠져나가겠죠. 수 있다. 나갈 수도 있다.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외환 보유고 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는 4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와 한국과 달리 제가 이번 주 신흥국 네네. 위기 네네. 썼잖아요. 신흥국들은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통화 가치가 하락할 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가치는 그러면 엄청 하락하고 자본도 이탈도 심하고.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우리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내다봐야 되는데 자, 일단 먼저 이렇게 될 경우에 신흥국들은 굉장히 흔들렸잖아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기준 금리가 60%랍니다. 60%.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1년 후에 60%를 주는 거예요. 기준금리 60%. 네. 아르헨티나 가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되죠. 근데 물가가 더 급격하게 네, 오르는 화폐 거죠. 가치가 올 네. 들어서 50%가 떨어졌어요. 반토막이 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따지면 들고 아. 있어도 뭐 하루하루 달라져요 가치가. 그래서 그러니까 요새- 1,000원에 밥 먹다가 1,000원, 달라진다는. 그렇죠. 1,000원짜리가 2,000원짜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 물물 교환 시장이 그러니까 열린다고. 그럼 2,000원짜리 시장이 됐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1,000원을 넣어놨는데 60% 하면 1,6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돈을 갖고 있는 게 마이너스를 한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러면 낮은 실업률과 인플레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미국 상황은 되게 좋다. 예. 우리는 지금 한미 기준금리가 역산이 돼 있는 상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우리 그 장용승 특파원의 논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좀 불안하다는 논리도 있고 이제 네네. 뭐 논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 금리 차가 이제 벌어지면은 네. 한국 시장에도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신흥국만의 네. 문제는 아니다. 네. 우리나라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각 바로 넘어가요? 그러시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다각적으로 일단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어떻게 그러면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가 했는데 부동산. 근데 예. 부동산은 간략하게 부동산 요약을 해드리면 네. 굉장히 너무 간략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또 대출이 성수사라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할게요. 근데 대출이 힘들어졌으니 이제 현금 그러니까 무리하게 대출을 땡겨서 크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무리하게 대출을 땡겨서 네.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 금물이다. 뭐 모든 투자가 그렇습니다만 네. 부동산은 특히 국지가 크잖아요. 구찌가 뭡니까? 아니 뭐 그 덩어리가 크잖아요. 네. 담아가 큰데 외래어 사용 자제하겠습니다. 예. 그러한데 근데 이제 금리가 올랐으면은 아무래도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이 연 5% 정도라고 본단 말이에요. 네. 연 5%가 되면은 괜찮은 괜찮은 거 오피스텔이다. 아니에요? 그 정도면. 라고 하는데 금리가 사실 올라버리면 오피스텔의 매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많이 떨어지겠죠. 오피스텔이나 뭐 상가나 뭐 기타 월세도 네네네. 수익형 부동산 매력이 떨어지니까. 예. 자기 집이면 어때요? 그러면 뭐 대출 안 그렇죠. 끼고. 그럼 괜찮죠. 대신 네네. 그렇다면은 너무 시세가 너무 올라 있는 그러니까 무조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데나 사면 안 된다. 네. 근데 뭐 갑자기 보일러 고장이 난다거나. 근데 기왕이면 이제 물이 샌다거나. 그래서 기- 내가 돈을 이렇게 하면 추가적인 어떤 비용 부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네. 있고 네. 그래서 기왕이면 새 아파트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즉 재개발이나 재건축 얘긴데 네. 최근에 재건축이 많이 올랐기도 했고 규제가 많아져서 네. 부담스럽다. 어. 그렇다면 결론은 재개발인데 그럼 재개발 중에서 좀 이제 사업 진척이 있는 곳들을 골라서 하시라. 오늘 어디예요? 지역은 안 한남? 꽂을게요. 나중에. 근데 전 성수? 이게 좀 웃겨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은 아파트 가격이 보통 좀 아파트 시장 침체하거나 좀 그럴 수 가격이 있죠. 떨어질 예, 거라고 사실상. 생각했는데 예. 부동산이 그렇게 바로 반응하는 시장이 아니라서 이전 거를 보면은 네. 금리랑 아파트 가격 지수랑 좀 비슷하게 가는 양상이 보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좀 지금은 신기하더라고요. 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요? 네, 지금은 반대인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 그것도 같이 가는 것도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금리 상승기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요? 네네. 여기까지는 지금은 금리가 하락기에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그때는 이때는 부동산 그냥 계속 오르는 거 아닙니까? 상관이 없는 건가요? 금리가 상승하는 그 만큼 보세요. 이 전세값이 차트를 올라가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 오르고 내리고 하고 이거랑은 있는데 얘는 상관이 그냥 없네요. 얘는 계속 지금 오르는 거 아니에요? 화내지 마시고요. 이때부터 이미 디커플링이 시작됐다고 봐야겠네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갖고만 있으면 오르던 시절이 있었고 네. 은행 지금 금리보다 갖고만 있으면 오르는 시절인데요. 지금. 그러네요. 아무튼 금리가 막 오른다고 해서 네. 주택 가격이 막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은 좀 잘못된 생각. 원래 그런 말도 많잖아요. 사실 시장에서는 금리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침체할 수 있다. 네, 이런 뭐 얘기 그러니까 많은데 새 집과 사실 관련된 사실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새 집과 관련된 공급 이슈가 있어서 네. 새 집을 또 선호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새 집 살아보니까 또 왜 새 집 사는지는 알겠더라고요. 역시 새 집이다. 네. 그런 것도 있어. 저 작년에 내 집 마련을 처음으로 생애 최초로 네네. 할 때 내년에 금리가 오른다 하니까 작년에 미리 몰아서 맞아, 사는 맞아, 것도 맞아. 없잖아 맞아. 있거든요. 네. 그 계속해서 막차를 타기 위해서 다급하게 매물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상투가 되는 거죠. 정다운 기자님의 어쨌든 그 마지막 결론을 정리해 보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를 할 거면 그 가능 지역 그러니까 그 재개발을 추진하되 여력이나 아니면 진행 과정, 사업성이 있는 네, 사업성이 있는 곳으로 해서 진척 과정이 있는 쪽으로 예. 이렇게 한번 가보자. 네, 라고 여기 가렸는데 해야겠다. 네. 한남 효창공원 여기 용산이죠, 둘 다. 네. 한효성. 성수. 응. 네. 한효성. 효성. 이름 좋은데? 이름 연예인 좋네. 이름 동생 같기도 하고. 예, 근데 효창공원은 또 그 사실은 조금 높게 있지만 거기가 또 살아보면 굉장히 녹지가 좋은 많아서 주거지예요. 굉장히 좋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조용하고 용산이 한가운데 네네. 있는 것도 좋습니다. 활달하죠.
부동산 그다음에 그렇고 증권은 어떤가요? 증권을 한번 볼게요. 증권은 요거 하나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표 하나 보면. 표 하나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표 보면 사실 매경 이코노미 살 이유가 없는데 어쨌든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네. 증권 기사 보면은 결국 금리 인상, 금리 상승기에는 어쨌든 좀 경제 환경이 불확실성이 커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적주랄지 그다음에 주식이 해외 주식이라면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 주식 이런 쪽에 좀 눈여겨볼 만하다. 좀 안전하게 ETF로 간다던가. ETF가 안전한가? ETF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ETF는 약간 박스권에서 네, 좀 괜찮다 그런 네, 건데 네. 그럼 실적수는 뭐가 있어요? 여기 실적주는, 나와 있네. 네. 네. 오 이런 거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현대건설 이런 거 사시고 막 하신 다음에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투자는 투자는 언제나,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결론은 그런데 부동산이나 증권이나 결국은 오를 만한 거 올라라. 아무거나 다 오르는 시대는 지났다. 네네네. 그럼 실적수는 알겠고 그 밑에 또 뭐가 있어요? 이 시리즈가 있네. 이 시리즈. 아까 이 시리즈. 잠깐 말씀하셨던 네. ETF랑 EMP도 있고요. 네. 손실 제한 ETN이라는 것도 있네요. ETN은 근데 여러분 조금 ETN. ETN도 주식처럼 ETF처럼 주식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네. 이거는 ETN 안 해보신 분들이 잘 모르시겠는데 이게 ETN 하려고 하면 일단 그 공격 초위험 그 상품이에요. ETN. 고위험 고수익. 공격수만 하는. 그래가지고 그 투자를 하려면 네. 다시 증권사에 가셔가지고 그 투자 성향을 재조사 받으셔야 돼요. 항상 앞에 고위험 것만 찍으면 되는 고수익.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초고수. 그렇지만 어쨌든 그 자격을 자기가 얻어야 돼요. 대신에 뭐 주가 하락할 때는 최대 손실을 제한하는 그런 ETN 상품이 네,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벌고 그게- 싶지만 잃고 싶진 않은. 네, 그래서 파생 상품 중에 그런 게 있는데 ETN이 저희가 기사를 써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원유 ETN이 있었어요. 한국에 지금 원유. 네. 현재 지금 존재하는 ETN인데 1년 만에 3배가 올랐어요. 대박 났겠는데 요새 또 세 배요? 뭐 30%가 왜냐면 아니고 레버리지가 세 배? 레버리지를 나니까. 일으켜서 그러니까 원유는 60달러부터 지금 사실은 5분기 그러니까 네. WTI 기준으로 해서 5분기 연속 지금 사실 상승하고 있어요. 원유 가격. 레버리지 몇 배 정도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ETN 은? 모르겠어요. 거의 설정하기 30% 이상 레버리지가 가는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원유는 50달러에서 이제 한 70, 80달러까지 왔는데 그래봐야 70% 60% 오른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네요. 3배 가까이 올랐다는 걸 보면 거의 ETN이라는 레버리지 2배 상품, 거의 그 정도 아니에요? ETN 상품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공격성, 네. 초위험성 와우. 이런 것들은 좀 보일 수 있다. 보니까 해외 투자처로 좀 분산하라는 말도 네네네네. 있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주가나 증시도 이렇게 상승기에는 알짜, 그다음에 또 그 위험 감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골라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금융도 간단하게 빨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금융 상품은 뭐 되게 오히려 선택의 알기 폭이 쉽네요. 많습니다. 네, 일단 많은데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갔다는 것 때문에 예금의 그 이자율이 높아졌다. 네. 이런 점에서 예금. 예금은 어쨌든 5천만 원까지는 그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네. 예금에서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자율이 높은 상품 무조건 고르세요. 라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는 그 회전식 예금이라고 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정기 적금뿐만 아니라 스마트 적금 이런 것들은 좀 재밌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요즘에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도 이제 이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좀 괜찮은 상품들이 많은데 카뱅.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이프박스 그래서 네. 하루만 돈 맡겨도 아, 이거 해봤어요. 연 1.2% 금리 그렇죠. 혜택을 준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뱅 것도 있네요. 네 캐뱅 그 주거래 우대 자유적금 이런 것들은 뭐 기본 연이율이 2%니까 그냥 그렇죠. 넣어만 두는데 이거는 그런 것들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몇 년 전에 뭐 적금 금리 4%대 해준다고 할 때 코웃음 쳤는데 아니, 이번 커버는 제가 보니까 네, 표만 보셔도 워낙 구체적으로 그러니까요. 상품 소개가 잘 돼 있어가지고 빨리 표 가려야 되나? 표? 네. 표만 보셔도 되고 좀 사서 글씨 보시라고? 작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표나 그런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좀 더 참고를 하셔서. 자세히 보시라고 한다면 네. 정기 구독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정기 구독을 하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표를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가위해서 이렇게 딱 붙여놔도 되고 그래서 이런 거 사야 되겠다 이런 거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저희가 예전에 진짜 최대 저희가 그 도달률을 한번 해봤을 때는 거의 한 5천 가까이 5천. 기본 5천. 네, 이렇게 했었는데 유튜브로 저희가 옮겨가면서 굉장히 그 조회수가 6회 예. 저희 독자님들이 유튜브에 맛있죠? 안 계셔요. 네네. 어, 최대 이러니까 없는 거야. 네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사실 그, 저희가 매미손 방송을 앞으로 유튜브에 쭉 계속 올릴 거기 때문에 네. 한 번에 몰아보고 싶으신 분, 네 그런 분들은 그리고 주마다 이렇게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은 네. 유튜브 계정에 가셔 근데 채널에 경제 가셔서 뉴스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돌려서 이렇게 보면서 하다 네. 보면 굉장히 그 학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품격 교양이 높아져요. 예. 네. 저희 일단 생각은 그리고- 아니고요. 네, 저희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래도 그 저기 뭐 어디 술자리나 밥 먹으러 갔을 때 그렇죠. 그 재테크 어떻게? 뭐 이랬을 때 내가 어디 저기 뭐 이티의 그- 나라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봤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 한남 재건축 아니 사실 내용 생각 안 나셔도 네, 재개발 그거 괜찮다 매경 그러는데. 이코노미에 나왔던데 그 정도 한 마디만 하셔도 있어 보이죠. 어쨌든 저희가 이제 페이북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네네네. 모아보기 좋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는 거. 네 한번 꼭 네, 뭐, 유튜브 한번 들려주세요. 네, 조회수 기억해 주시면 6회는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매경 이코 유튜브에서 매경 이코노미 검색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네. 아니면 매미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이걸 처음에 말할 걸 유튜브. 그러게.